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은 딱 한 단어로 보면 반도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반도체가 살린 거죠. 항상 시장이 보면 안 좋을 때는 반도체가 먼저 주가를 하방을 지지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끕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뒤로 빠지면서 네. 그냥 하방만 지지가 되고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좀 빠질 때 이제 약세 국면 쪽에서는 이제 IT를 주목하자. 그다음 반대로 또 올라올 때는 다른 업종의 순환매를 염두에 두지 않는 쪽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일단은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중심으로 경제 봉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확산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결국 이제 연설이 좀 나왔지만은 네. 연설을 앞두고 미국도 봉쇄하는 거 경제 아니냐. 봉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어제 미국 시장으로 반영이 되면서 미국 네.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핵심 공약인 사회지출 법안 자체가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좀 반대를 하면서 불안했죠. 무산된다. 우리 당연히 통과가 좀 되면서 될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과 이제 악세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랬어요. 예.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우리 시장이 어저께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장 끝나고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 자체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그렇죠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가 분위기를 이끌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뭐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 다 쌍크릭 매수가 유입됐고 개인 투자가들만 매도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고 예. 중국 상해 지수도 그 1% 가까이, 대만도 0.7%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뭐 자연스럽게 반등이 좀 나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현물은 소폭 정도 매수,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2천억 정도.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대규모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현 선물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매수가 전환이 좀 됐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좀 됐고요. 근데 어제 시장 상승,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거의 다 전기전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거의 전기전자만 샀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아마 2,700억 정도 샀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매수 규모 자체가 아마 2,300억 정도 종가상으로밖에 외국인 매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없죠. 결국은 다른 거 팔고 IT만 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제 실질적으로 지수는 올랐지만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 나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간신히 막아낸 거죠. 하락하는 거를. 예,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았고요. 948억이었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2,521억 정도 대규모 매수가 유입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주요 어제 좀 저는 어제 특히 봐야 되는 것 자체는 오늘 또 봐야 되는 것 자체는 기관의 어떤 대규모 코스닥 시장의 매수를 좀 봐야 됩니다. 이어질지.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리롤 효과를 겨냥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성 종목들 개인 투자가도 매수가 유입될 거고 기관 투자가도 또 리롤 효과가 들어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어제 매수가 워낙 특이해서 제가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 매수 상위 종목을 제가 그 표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걸 아마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건가요? 이 시간 이후에도 이게 매수 1위 종목이 기관 투자가들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2,500억 중에서 2,500억이면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1조 2,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큰 규모네요. 일제 봤더니 2천억 이상, 이게 어제 2,521억은 사상 두 번째 최고 매수입니다. 아, 그래요. 10월 9일인가요? 2,700억대 한번 매수한 거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사상 최대예요. 그랬군요. 예, 그 어마어마한 매수 규모가 좀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봐야 되는데 뭘 샀나요? 어제 매수 1위가 유메이드였거든요. 261억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MF, LX세미콘, APTC, 비덴트, 카카오게임즈, 뭐 동기세미콘 다 특징이 뭐냐? 게임주, 2차전지, IT 쪽입니다. 반면 또 왼쪽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거의 비슷해요. 매수 1위가 그 유메이드입니다. 유메이드고 비덴트 겹치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기관하고. 게임, 가상화폐. 외국인 투자가들도
게임즈, 그다음에 IT, 전기전자, 2차 전지 2차 전지 이쪽을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내연도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런 어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투자가 또 이럴 효과를 겨냥해서 선침해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이제 힌트군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IT 예. 소부장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자율주행,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들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아마 내년도 1월 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2월 말 주가 자체는 내년도 1월 달 시장이 반영이 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또 부분들을 어제 수급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어제 움직였던 그 특징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요즘 네. LG 쪽에 전자 쪽의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LG 어제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도 어제 좀 많이 떴지만은 LG 전자를 좀 어제 좀 LG 전자가 한 4% 가까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나요? 올라온 이유 자체가 특별한 거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LG 이노텍 주가 자체도 전장 부분 자체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그전에는 뭐 광학 솔루션 부분이라든가 AR, VR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LG 이노텍 추가 상승 자체는 전장이다. 전장 부분 자체 실적 턴어라운드. LG전자도 지금 애플카 모멘텀과 더불어서 전장 부분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드랍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도 뭐 기간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았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체가 덩진 세미캠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급등이 좀 나오면서 18%. 어제 18% 급등을 했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개발에 좀 성공했다는 그런 쪽이죠. 뭐 일본과의 수출 규제 얘기 나오면서 소재 국산화 얘기가 나왔던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 봉도 회복했던 것 자체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성과가 나오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어간 쪽인데 네. 기관 투자가들의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가 없어서 추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동안 소재 관련 연구도 지금 주목을 좀 못 받았던 쪽인데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뭐 GS라든가 뭐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비 종목도 뭐 유진테크라도 많이 올랐지만은 어제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후공정 쪽에 SF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이죠. 어제 이 종목도 이제 기관 외국 투자가들 대규모 매수가 유입이 좀 됐는데 회사가 이제 후공정 삼성전자 중심의 후공정 패키징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667억을 예상합니다. 작년도에 344억이니까 약 98% 정도 증가될 거고 네네. 내년도는 아마 8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이쪽의 그렇군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밀고 있는 업황. 그래서 일부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는 쪽인데, 근데 이제 참고해볼 필요 자체는 네. 이 회사 이제 비싼 회사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정보를 얘기를 할 때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하나 마이크론이 더 유리하다. 여기보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는 거의 100% 나는데 이 종목을 못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매치는 이등주가 가격 매꾸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밸류로 따지면 이 종목이 주가는 7,000원대이지만은 자본금이 800억짜리입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내연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R이 지금 2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그러면서 구조적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9,000원을 제시해놓고 있거든요. 크게 올리지 크게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으로 봐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추격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어제 이제 하나 머티리얼, 하나 마이크론도 네. 여전히 간식권에서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특혜되는 종목 중에서 비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뭐 하는 겁니까? 초고 해상도 카메라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용 영상기기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산업용. 이게 초해상도와 관련된 카메라 쪽 세계 1위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강의 화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이 종목도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기업내용 자체가 괜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오는데 꾸준하게 상승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메이드라는 종목을 그냥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기술적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그렇죠. 전개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계열의 관련 회사들한테 넘겨줬다가 맞아요.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어제 이제 예사 개별적인 재료 자체는 이제 미르포와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버전의 캐릭터 NFT를 공개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서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예. 어떤 자체가
최근에 관련 정보들이 시끄러웠던 부분 자체가 이른바 P2E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제품에서 게임위원회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게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김현장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회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해가지고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국가랑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기대감도 어제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NFT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이길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은 MA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적 기관 애국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차트에서 무너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하지 않겠는가. 메타버스 다시 대장주로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살아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머센스라는 회사도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주식인데요. 네. 여기가 뭐 충전 관련된 아닌가요? 그 회사가 이제 본래 예산 이제 4차 합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소재 기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월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그렇군요. 예상한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안전 기준이 좀 마련이 좀 되면서 예사가 무선 충전과 관련된 차페시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료가 좀 반영되면서 어제 큰 폭의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모멘텀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그야말로 반도체가 살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흐름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으로 녹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올해 주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중반이니까 내년도 시장으로 넘어가는 쪽이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주시장에 미니 산타레일이라도 기대를 해야 될지 약간 분위기를 좀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악재가 부각된 악재 영향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제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요일날 출연해서 이번 주 수요일 정도가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성은 어느 정도 완화 내지는 해소가 좀 됐는데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한다면 제가 가능성 크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내한다 시장이 한 차례 좀 떨어질 거다.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연말 산타레일은 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경제 봉쇄 조치 없는 상태에서 방역 조치 강화 수준에서 어제 뭐 연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같은 그 불확성들은 거의 좀 반영이 좀 됐어요. 그다음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반영이 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사회지출 복지법안 부분 자체가 타협의 의지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악재 영향력은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작은 산타라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작은 산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3,08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그리고 이제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연말 지수는 3,670 정도에서 마무리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정도 되면 약간 미니 산타 랠리 좀 그 기대해봐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이유 자체는 일단은 2,980포인트 정도가 잠깐 이탈했지만 2,980포인트 지지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뭐 월요일날 좀 무너졌긴 했지만 빠르게 올라왔어요. 근처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내 수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수출 지표 12월 20일까지 잠정기 수출 지표 20% 정도 증가세가 좀 나왔고 물론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는 전환이 좀 됐지만 약간 상쇄가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는 것 자체는 이제 반도체가 다시 마이크론 실적 호전 때문에 주도력으로 나섰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쪽이고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가 끌고 가지고 시장은 가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 긍정적으로 크니까.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월요일날 매도가 나왔던 외국인 투자가 연말 배당과 관련된 매수가 어제 매수로 전환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관건 자체는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쪽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수는 올랐지만은 반도체 전기전자 외에는 올라간 게 없거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탄력적으로 못 가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어제 많이 반영됐지만은 2~3% 정도 뭐 삼성전자는 2~3% 올라가기 힘들고 1% 정도 언저리 SK 하이닉스는 2% 정도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올라가면 어제처럼 다른 것들은 업종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이 가는군요. 이게 뭐 다른 코스피 쪽에 매매하신 분들은 결국은 반도체를 중심한 전기전자와 경기 민감주의 싸움입니다. 수익을 본다 한다는.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가 좀 쉬어야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보니까
27억 달러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올해 1분기지 않습니까? 내년도 1분기잖아요. 회계연도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좀 앞서니까 올가 물론 보면 9월 달부터 11월 달 실적입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로 따지면 3분기 실적과 겹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리즈 자체는 1분기가 그렇죠. 9월에서 11월 달인데 보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3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영업이익이 네. 4조 나왔거든요. 4조 1천억.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조 원이거든요. 네. 이게 SK 하이닉스가 두 달 겹치는 거 감안하면 SK 하이닉스가 실적 부분 자체는 반영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가 추이를 본다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주가가 15만 원의 고점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때 97달러 거의 100달러 근처에서 밀렸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0달러거든요. 예.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아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15만 원이니까 20% 정도 빠져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3월 달로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더 올라올 수 있는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13만 5천 원 정도. 그렇군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디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3% 정도,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 초반이거든요. 1, 2, 3등이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0조 원이고 SK 하이닉스가 90조 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가 싸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시가총액 120조 원가 가야 되는데 더 갈 수가 있는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3월달 기준 본다면 SK 하이닉스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8만 1,000원 정도가 작년 연말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까지는 반도체 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다. 그래서 다른 쪽에 매매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년도 시장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매 수익의 기회는 결국 저는 그 1월 효과 겨냥해가지고 중소형 종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종목 같은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선침매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뭐 기존에 얘기했던 IT 운송 쪽이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어제 마이크론 테크 주가가 급등했지만 나이키도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맞아요. 급등했거든요. 네. 나이키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OEM으로 수출한 기업들이 영업 매우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그다음에 IT 2차 전지, IT 소비자나 2차 전지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1월 달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간상 그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관심 종목은 삼성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으로 볼까요? 네, 제가 삼성전기는 제가 처음 추천해 드립니다. 맞아요. 방송이라든가. 제가 삼성전기를 살 바야 제가 LG노텍을 사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LG노텍을 제가 이제 9월 말에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네. 21만 원대. 그때 삼성전기가 현재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제자리인데 LG노텍은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 분 자체가 LG노텍이 너무 올라왔거든요. 이제 고점이 조금 밀렸거든요. 삼성전기가 약간 갭맞추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노리자는 거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이제 밸류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LG이노텍을 주목했던 것 자체는 밸류 차이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떠냐? 실적 성장은 LG이노텍이 가파르고요. 이게 PER로 따지면 삼성전기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12.8배, LG노텍이 9.0배입니다. 아직도 LG노텍 주가 싸기는 싸네요. 싸요. 네. 쌉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재무 내용 차이입니다. 삼성전기는 부채 비율이 48%밖에 안 되고 LG노텍은 아직도 130%가 넘거든요. 빚이 적군요. 네, 근데 보면 맨 아래 보게 되면 11월 달 이후에 삼성전기 12%밖에 못 올랐고 LG노텍 6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LG노텍은 가지고 계심도 영역인 것 같고요. 제가 네. LG노텍은 21만 원대 추천하면서 24만 5천 1차 목표, 그다음에 28만 원 최종 목표 32만 원인데 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시작 괜찮으니까 뭐 내년도 올해 4분기는 안 좋습니다. 내년도 1분기 때 좋아지고 삼성전기는 네. 2분기 때 이제 MLCC가 저점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현재 그런 시점 저점이 그림이군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올해 목표 주가는 19만 8천 원, 10%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6만 8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가는 거를 쳐다보신 분께서는 삼성전기 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공개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장 마치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진행하시는데 주제가 뭔가요? 네, 앞서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는 내년도 1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네. 1월 효과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것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라 했습니다. 특히 네. 내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 IPO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또 부담이죠. 계절적으로 프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종목적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월 효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22일 오늘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1월 효과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으로 공개 방송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